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이틀간 금요일, 토요일이었죠. 지난 이틀간 사전투표 있었습니다. 제8회 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역대 최고 이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20.62%로 최종 합계가 됐습니다. 자, 구자웅 차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재보궐선거 이 사전투표율이 보면은 지난보다 20.14%였는데 지난. 네네. 지금 보면은 한 조금 더 이제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야 그 정도 없었죠. 그렇죠. 여야에서는 어떤 셈법이 좀 있을까요? 누구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습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말 그대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지지층을 많이 투표장으로 모셔와야 자신들의 어떤 이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2달 조금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살아나느냐, 힘을 받느냐, 아니면 제동이 걸리느냐 이것을 가르는 분수령이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은 여당 지지층대로 뭐 투표장에 많이 가신 것 같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완패하게 되면 야당으로서 존립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보궐선거도 몇 곳에서 같이 치러졌죠. 이 또한 사전투표율이 21.76%로 집계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영향이 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영향을 준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지지 않을 때 따로 치러지게 된다면 또 그 각종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근데 또 따로 뭐 보궐선거에만 가서 투표를 하시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도 더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이죠. 계양을과 그다음에 분당갑 지역입니다. 지난번 대선에 출마하셨던 그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앞으로 그 거물급 그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 행보라든지 정치 생명이 더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 지도부는 이렇게 격전지 사수에 나섰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 6일 지방선거 본투표일 전에 있는 마지막 주말이기 때문에요. 이 표심 잡기에 정말 혈안인데 단장님, 지금 보면은 여당에서는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일정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세 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죠. 서울과 인천, 경기도인데 이 중에서 두 곳을 이기게 되면 전체 선거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그동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제하에 인천을 일단 완벽하게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박빙 지역인 경기도까지도 석권하게 된다면 다른 전국 선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수도권을 수복했다는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지형으로 봐도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포진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총선이나 차기 대선을 바라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는 것이 그 밑바닥 조직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력을 결집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출전한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 역시나 초박빙 구도로 접어들었거든요. 만약 이곳에서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게 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게 되면서 일약 윤영선 후보가 스타가 되는 것도 스타가 되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민주당의 남은 국정 동력이 완전히 꺾이게 될 겁니다. 이게 국정 동력이라기보다는 국정 발목 잡는 동력이 꺾이게 되겠죠. 이 내분 상태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지막 지도부가 대부분의 유세를 수도권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인천 계양 대첩이라고 부르던데 누가 승자가 될지 정말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대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산도 대첩도 그렇고 명량 대첩 뭐 이런 거는요. 약자가 강자를 잡을 때 대첩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이제 텃밭, 호남과 제주도에서 좀 승기를 잡고 서해 벨트를 따라서 이제 공략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막판에 세운 것 같아요, 차장님. 네. 일단 이제 가장 지금까지 우세를 보이는 곳이 광주, 전남북, 제주도 이렇게 이제 이 서남 쪽에서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충남, 충북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까지 이 서쪽 벨트를 좀 강화하겠다. 그쪽에서 이 승부를 보겠다라는 이 전략이 좀 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제 충남을 찾았고요. 그 박지원 그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인천 지역을 찾았는데 이제 이런 지역을 찾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열세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열세를 만회해서 조금 박빙승부를 승리로 좀 이끌겠다 이런 지도부의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이 3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잖아요. 3일간의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유권자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마음들을 정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그 3일 만에 갑자기 지지하던 후보를 뭐 바꾼다 이런 급변한 변화보다는 결국에는 여야가 할 것 없이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얼만큼 모셔와서 이제 결국 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올리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최근 고전을 하면서 악재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시적이나마 좀 봉합을 하고 좀 국민들 앞에 좀 극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막판 변수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선거에서 방금 여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인천 계양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영선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이제 예상과 달리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라는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끄는 것 같아요, 차장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대선 주자이고 그리고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을 못했던 게 무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실제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발표되는 이 선거 관련된 재보선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한 10%포인트 두 자릿수로 앞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한 자릿수로 좁혀졌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 윤영선 후보가 앞선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것으로 지금 초점이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지역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이제 조금 잊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투표를 27일, 28일 이틀간 하셨고 그리고 6월 1일 개양을 그 유권자들께서 투표장에 나가신 분들이 이제 전체 당락을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제 하나의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참고 지표였다라면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27일, 28일 사전투표를 한 인천 계양을 유권자 그리고 6월 1일 투표장에 나가실 계양을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투표율 누가 더 그 지지를 많이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후보가 꺼낸 공약 하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강서 대개발입니다. 계양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서울에 접해 있고 교통의 요지이고 너른 땅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토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개발 욕구도 정말로 높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김포공항 이전하자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이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에서 뭐 이렇게 진행해야 될 내용 좀 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요, 물론 그 공항을 이전한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지 않고 그 이전해서 그럼 그곳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항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서울 서부권 그리고 인천 계양이나 김포 그 경기 김포 지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항 때문에 그동안 개발해서 많이 소외가 돼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을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 때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대선에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물밑에서 나왔다가 고민들이 많았다가 결국에는 뭐 공약으로 되냐 안 되냐 말들도 많았을 만큼 이 담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구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개항을 지역의 어떤 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 이제 대선 후보급 왜 어떤 공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좀 어떤 위치보다는 대선 후보급의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물급 정치인이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0.73으로 패배한 그런 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 같은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가 어쨌든 이런 공약을 내세운다면 또 당 내에서 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가 뭐 보궐선거에서 내놓을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이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그 지역을 개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공약이 또 논란이 되는 게요. 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해저 터널이 기본적 전제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저 터널의 당사자 측인 저희도의 반대가 있다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 포인트를 공략해서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는 김포공항을 폐항하고 서울 시민들이 청주와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의 공약의 부적절성을 우리 당에서 비판하니 민주당은 뜬금없이 국민의힘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네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바로 갈라치기이고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지금 뭐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야심차게 제안한 공약이 이제 당내의 다른 목소리를 불러오면서 국민의힘에는 비판의 포인트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콩가루가 된 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3개월 사이에 콩가루가 됐어요. 3개월 전에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 강서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선 때는. 그런데 대선 패배하고 3개월 만에 본인이 강서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김포공항을 이제는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면 자택에서 안 나오시고 김포공항 없애는 그런 논의만 하신 건지 어떤 수기와 고민 과정 끝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고작 3개월 만에 공항을 발전시키겠다가 갑자기 없애는 걸로 선회한 건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온 오영훈 후보나 민주당 제주도당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아주 약간의 지역별 이견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직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 다른 지역 도지사 후보에게 이렇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제가 방송하면서 7, 8년 동안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강남 주민들은 청주공항, 강동 주민들은 그러면 원주공항 가라고 하는데 강북사는 저는 이제 어느 공항 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에 전제 조건으로 단 게 너무 많아요. KTX 해저터널 뚫어서 제주까지 2시간 만에 가게 하겠다. 이거 전부 다 미래의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이제 임기 2년의 재보궐선거의 공약으로 들고 나올 만한 것인지 여러모로 지금 민주당이 판세가 안 좋고 각이 안 사다 보니까 뭐라도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이런 공약이 자꾸 남발되는 풍토 자체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내에서 일부 이견을 좀 보이자 민주당의 당론은 뭐냐,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이전을 두고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칭야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인이 사회를 봐도 좋으니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 조금 더 알려지면 저희가 메인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금요 투표 관련해서 투표 많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전에 나왔던 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잘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이번 지방선거 함께 확실하게 투표해 주시겠지요? 차장님, 네. 아까도 지금까지 나왔던 사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참고 지표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진짜 여론조사 다 틀릴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얘기를 한 시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 얘기하기 직전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경쟁자였던 윤영선 후보가 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표장에 많이 가서 투표를 많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표명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는 전화조사 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법은 아전 인수의 아주 끝판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신봉하듯이 얘기를 하고요.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그걸 애써 폄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민심의 흐름이 누가 조금 더 유리하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투표를 하면 이걸 뒤집을 수 있겠구나. 이게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떤 투표장에 가게 하는 동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와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 보면 굳이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까? 약간 좀 그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곧 당락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전에 대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낙승을 거둘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지만 네. 실제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해보니까 0.73%로 상당히 좀 근소한 표차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 격차가 굉장히 커 보이는 지역도 있고 후보들 격차가 커 보이는 지역도 있지만 막상 투표가 끝나서 개표를 해보면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갭이 좁혀져 있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반대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투표장에 나가는 투표한 유권자의 표심이 결국 당락을 가르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그대로 당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이제 많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게 여론조사 응답해달라 혹은 지지 호소 이렇게 하는 뭐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와요. 사실 이런 게 좋은 면에서는 홍보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이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이 와요 요즘에. 네, 아, 그럼요. 네. 저 주위에서 그런 호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진짜 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보다. 선거 안 할 때는 한 번도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연락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꼭 찾아와서 손잡고 인사하고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정치권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야 정치인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너무 여야 정치인들 간에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이 이제는 좀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너무 심각한 네거티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갈라치기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 지지하시는 지지 세력들도 그 정치인들을 보고 같이 극단의 혐오를 하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들은 이제는 각성을 하고 좀 서로 간의 잘하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의 잘하기 경쟁도 하면 분명히 국민들이 이제 선거철에 이런 연락이 오는 것도 예전만큼은 좀 기분이 안 나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권 보기도 싫다, TV 틀어도 너무 싸움만 한다 이런 모습들 중에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오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스팸 문자 같은 느낌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욱 잘하기 경쟁을 해서 선거철이 정말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되고 축제가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좀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이나 이렇게 오는 거는 저 서울 살고 있으니까 그 전화 받는 거나 이런 건 좋은데 다른 지역 번호로 전화가 많이 와서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을 좀 개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이 전화를 많이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투표를 독려하는 ARS는 지역 상관없이 유권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지금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지방에 뭐 교육감 출마한 사람, 지방 의원, 뭐 이렇게 자치단체장 이렇게 출마한 사람까지도 다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투표 독려
그 전화를 좀 돌렸는데요. 이런 점은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네.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해당 유권자에게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네. 횟수를 좀 제한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입니다. 지금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들쭉날쭉합니다. 단장님, 이 경기 판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동아일보가 의뢰했던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신뢰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기가 개인적인 의견. 네. 채널 A니까 당연히 동아일보 조사를 좀 더 신뢰하는 게 맞겠죠. 이 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김은혜 후보가 따라잡다가 역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 박빙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큼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승리를 100% 자신하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변수가 저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한 3에서 5%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실제 득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의당이 사실 내가 평소 정의당 지지하지만 왠지 사표가 될 것 같아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막상 찍어주는 효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는 강용석 후보를 응답한 분들이 이런 초박빙 구도에서 그래도 보수인 김은혜 후보를 찍어줘야겠다라고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되어서 표심이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변수. 그러니까 뭐 인위적인 사태가 없더라도 이 자연적 사표 방지 심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뭐 내일과 화요일 이틀 정도의 마지막 선거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큰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별다른 변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더 많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고 역시나 세대별 투표별도 이번 결과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강용석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뭐 10% 이상만 나오게 되면 득표율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표심이 어떻게 그 향배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안철수 국민의힘 이 후보 분당에 나온 이 후보가 김은혜 의원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유세하는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인천 계양으로 도망을 쳐서 제가 인천 계양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뭐 대선 후보급 이 후보까지 나서서 굉장히 돕고 있는 이런 모습, 거기가 뭐 또 도망이라는 어떤 이런 얘기까지 지적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저희 동네 그러니까 이제 분당갑에서 도망친 한 주민, 뭐 이재명 후보를 뭐 저격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런 발언이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했을 때는 크게 울림이 있거나 소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국민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있었던 대선에서도 완주하겠다는 그 결심을 결국에는 거둬들이고 결국엔 또 철수를 해서 단일화를 일주일 남겨두지도 않고 단일화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도 그 단일화 조건으로 나왔다라는 뭐 공동정부라든지 행정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다당제의 소신도 다 버리시고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의 이제 지역구였던 노원도 버리시고 대장동이 있다고 한다고 뭐 말씀을 하시면서 분당갑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행보로 봤을 때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하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저 울림이나 저 얘기 자체가 국민들께는 별로 그 큰 감흥이 없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번 그 재보선에서 가장 여유 있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제 지금 박빙의 승부로 쫓기듯이 지금 선거를 하다 보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폭 넓은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분당 그 갑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계양을까지 찾아가서 그 윤영선 후보를 지금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이 어떤 그 재보선에서 국회에 재입성을 하게 되고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도전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번 이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정말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렸고요. 본투표일에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